뉴욕 증시는 연준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상향한 데다 생산자 물가 등 경제 지표 호조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0.5% 올랐습니다. 지난해 금융권의 정기 예적금 잔액이 10년 만에 최대폭으로 늘어 평균 8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전년비 20.4% 증가한 수치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늘 당정회의를 열고 하도급법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하도급 업계 조합에 납품 단가 협상권을 부여할지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유럽연합의회가 본회의에서 한EU 자유무역협정 동의안을 표결 처리합니다. 이미 지난 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제통상위원회에서 가결된 바 있어 본회의 가결이 유력시됩니다. 네, 출발센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됐고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도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아쉬운 게 산업 생산이 예상 밖의 하락세를 보였다는 점이 미국 증시의 상승세를 제약하는 요인이었습니다. 유럽 증시에서는 기업들의 실적 내용이 상당히 좋았고요. 이에 따라서 일제히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아시아 지역 증시 상황까지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어제 1% 조정을 받았습니다. 1989로 마무리가 됐고요. 이 외국인들의 매물도 나왔고 투자 주체별로 이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좀 불안한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세가 유입돼서 그나마 지수의 하락폭을 제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래량도 많이 줄어든 모습이고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 비해서 낙폭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520선 지지를 받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원 정도 소폭 올랐는데요. 1120원대에 마무리가 됐고요. 특별한 방향성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입니다. 엔화가 약세를 보였고요. 주요 기업들에 대한 증권사들의 투자 의견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게 영향이 됐고요. 0.6% 상승했습니다. 사흘째 상승 랠리를 펼쳐나가고 있는 일본 증시의 모습입니다. 중국 증시는 추가 긴축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0.8% 오르면서 장을 마쳤고요. 닷새째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2개월 내 고점을 기록했다는 이 중국 증시의 모습이었습니다. 대만 증시는 조정이 약간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3대 지수 모두 양호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0.5에서 0.7%의 상승세가 나왔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경제 지표도 좋았고요. 기업들의 실적 내용도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지수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의 센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한 분석을 해주시는 분이시죠.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의 오기철 차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우리 증시가 또 조정을 받았습니다. 1% 정도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고 2천선을 지지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향후 불안한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평가까지 나왔는데요. 어제 우리 증시 어떤 움직임들이 나왔는지 한번 조합해 볼까요? 일단 어제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네네. 어제 이제 지수가 주봉상으로 1980선을 지지하느냐 못하느냐의 그런 자리였는데요. 어제 한번 좀 반등이 나왔으면 우리가 좀 한숨을 돌리는데 좀 많이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이 그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금 꺾이지 않으면서 시장의 흐름이 전각 후약 패턴을 계속 약세장이 그런 전형적인 패턴을 좀 계속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당분간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들이 시장에 좀 확산되는 건 사실이고요. 어제도 외국인들이 보면 2천억 넘는 순매도를 보이면서 지수 하락을 좀 주도를 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한국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1.3% 빠졌고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 그룹 3인방도 일자리 하락을 하면서 주가지수 하락에 좀 일조를 했습니다. 근데 좀 주목해서 볼 것 같으면 이러한 그 어제 좀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최근에 랩형 상품에서 많이 편입했던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에 대한 우려감들을 그때 한번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부 개인들이 이제 랩에 가입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똑같이 같이 복제해서 사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하락폭이 좀 더 커지지 않았나, 빠질 때 일단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제 뭐 상승폭은 이제 포스코, 삼성생명이라든가 한국전력, 신한지주, KB금융 등이 소폭 오르면서 하락폭을 좀 방어를 하긴 했지만 그런 쪽은 좀 미진했었고요. 일단은 뭐 어제 그 중국 인플레이션에 따른 긴축 우려가 완화가 됐던 분석이 나오면서 뭐 화장품 관련주들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 일단은 좀 아쉽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수가 이제 그 20주선에 형성되는 1986포인트, 어제 1989포인트로 마감이 됐죠. 차트를 한번 잠깐 보시면요. 네. 저희가 지금 2122 이제 고점을 찍고 지금 1989선까지 이제 1980선까지 좀 밀린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은 그 20주선 바로 위에 형성돼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지점이 좀 지지가 될지 상당히 좀 중요한 자리로 네. 좀 보입니다. 네, 20주선을 어제 지지를 받았는데 이 선 지지가 또 중요하고 2120선 고점 이후에 지금 좀처럼 길을 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증시 모습입니다. 3대 매수 주체 모두 매도가 나왔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요. 좀 시장에서 특이했던 점이 그 양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인데요. 14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매도 공세를 펼쳤던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는데 프로그램 매매 현황은 어떻습니까?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제 이제 비차익 매도가 많이 나왔죠. 네네. 어제 이제 프로그램 매도는 그동안 말씀하신 대로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국간이 좀 많이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요. 이런 상황들 본다 그러면 프로그램 쪽에서는 이제 우려감보다도 일단은 다시 좀 들어오는 상황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우려는 베이시스만 크게 악화되지 않는다고 하면 일단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이제는 좀 악재보다도 프로그램 쪽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신호로 좀 받아들일 때도 좀 되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좀 부담이 됐었던 부분인데 프로그램 쪽에서는 이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됐고요. 오늘의 변수 한번 살펴보죠. 역시 외국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이게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외국인 매도죠. 왜 매도를 하는지 그 이유를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지금 최근에 그 신흥시장과 선진시장을 비교를 해보면 선진시장 흐름은 상당히 좋습니다.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어제도 올랐는데요. 좀 쉬었다 가고 싶다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미국 시장이 계속 올라가는데 국내 시장 특히 신흥시장 같은 경우는 뭐 인도라든가 한국 뭐 이제 대만 이런 쪽은 전부 다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외국인들이 왜 파는지 뭐 첫 번째 선진국 대비해서 신흥국 경기 상황이 더 이상 좀 그렇게 유효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이머징 시장이 상당히 경제 흐름이 좋았지만 이제 올해는 선진국 시장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경제 시장에서 나타낼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선진국과 신흥국 기업의 이익 성장성에 대한 역전 현상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증시의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상당히 좀 많이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선진국 경제 환경이 좀 더 유리하고 기업 이익 모멘텀도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 증시가 더 싸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환차익과 맞물려서 좀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네. 대부분 유럽계 자금들이 단기성 자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자금들이 같이 이제 세박자를 맞물리면서 매도를 했던 것이 아닌가 일단 네. 그렇게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매도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뭐 판단 근거는 이제 채권에서 주식으로 이동 중인 글로벌 자금의 흐름이 일단 워낙 이제 큰 흐름으로 사이즈로 좀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측면들은 매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 수급 불안은 당분간은 이어지겠지만 그렇게 규모는 크지 않겠다.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심리적으로 지수가 2000선을 얼마나 빨리 회복해 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심리 싸움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2000선이 이제는 지지선 아니냐는 그런 심리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게 됐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수가 과연 2000선을 갈 수 있을 것이냐는 그러한 그 기대감 우려반이 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2000선이 지지선으로 생각될 정도로 이제 견고한 그런 자리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이번 주 내에 지수가 2000선을 회복을 해준다고 하면 네. 다시금 이제 조정을 마무리하고
주가 지수가 이제 좋아지는 흐름으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일단 보여집니다. 네. 다만 우려가 되는 점은 앞서서 외국인들이 매도했던 요인 중에 하나였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입니다. 최근에 물가 상승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이번 달에 그 금리를 동결을 하긴 했지만 이번 연도에 들어서는 계속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할 것으로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원화도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러한 측면들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국내 시장의 당분간은 일단은 좀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에 좀 휘둘리는 그런 모습을 조금 더 연출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도 중요한 포인트는 핵심 포인트는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입니다. 그거에 맞춰서 만약 외국인들이 매도로 출발한다 그러면 오늘도 정강 후약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주의하시고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최근 장이 좀 그래요. 전강 후약장이 펼쳐지고 있는데 오늘도 장 초반에 외국인들이 매도함에도 불구하고 강세로 출발했다. 그러면 후반부에도 약세장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외국인들의 매도를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고, 그리고 맨 앞에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21선 지지 여부와 함께 지수 2000선 회복 속도도 한번 잘 확인을 해야 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해외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시그널도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변수를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세워볼까요? 예, 투자 전략 보실 때 이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주봉상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주봉상 차트에 지금 1986선, 그러니까 1980선이죠. 이 점이 지금 일단은 지지 라인에 딱 걸쳐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지난주에 큰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반등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절반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2,050선 정도가 되겠죠. 한 이 정도 선에서 조정을 마무리해서 다시 힘을 내서 가준다 하면 다시 신고점을 향해서 가겠지만 그렇지 못한다 하면 재차 또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 주봉 20선이 좀 1980선이 지지가 되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빨리 2000선이 회복이 되는지를 보시고 일단은 그 대응을 하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네. 일단은 국내 증시의 조정 강도는 일단은 좀 약간 둔화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워낙 빠르게 증시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주 한 주간에는 일단은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강도는 좀 둔화되는 그런 패턴이 나타날 것 같고요. 여기에 맞물려서 지금 그 해외 증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미리 선 조정 받았던 그 인도 증시 같은 경우 보면 최근에 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미 선 조정 받았다가 지금 17,000선까지 빠졌다가 18,000선을 회복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 보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중국도 보면 2,700선 긴축 우려감이 최고조로 닿았었을 때 1월 달에 2,700선까지 하락을 했다가 네. 지금 빠르게 2,900선을 회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들 본다 그러면 일단은 선진국 증시 대비해서 많이 빠졌었던 아시아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조정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반등할 체배에 좀 접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네. 이제는 매도하는 것보다도 매수할 타이밍을 조금씩 좀 잡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원화 강세 이제 세 가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들 본다 그러면 업종이 IT하고 통신, 소재 관련주, 네, 에너지, 네. 금융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은 시장의 그 종목군들 그 순환매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 네. 하더라도 좀 중장기적인 측면을 보시고 접근하신다 그러면 그리 나쁘지 않은 그런 시장이 좀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IT, 통신, 금융, 에너지 쪽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제 에너지 업종 중에서 뭐 몇몇 업종을 제외하고 일부 업종 같은 경우는 급락세가 나왔는데 이 업종 내에서 몇몇 종목 접근할 때 어제와 같은 이 조정장에서 접근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조정장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한번 좀 차트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SK이노베이션을 한번 띄워드리겠는데요. 네, 어제 SK이노베이션 이 등유가 인하 소식에 좀 약세를 보였었죠. 4% 정도 밀렸나요? 네, SK이노베이션도 보시면 주봉상에 딱 이제 지지 라인까지 지금 빠져 있습니다. 네네. 한 번도 지금 그 20주선을 깨지 않고 지금 지난 이제 한 해 동안 좀 올라왔었는데 작년까지. 네네.
근데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21선까지 61선까지 좀 이탈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하락폭이 깊다고 해서 바로 들어가는 건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이평선을 다시 회복해주는 수준에서 접근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런 가격대에서 접근을 하신다고 하면 17만 원 선, 17만 원이 살짝 깨지는 선 자리가 이제 120선까지 좀 위치하고 있는데 이런 선에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까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기관들이라든가 외국인들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봐야겠는데요. 최근에 외국인들 이 가격대에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수했던 네. 가격대를 보게 되면 작년 8월달, 11월달에 보면 14만 원에서 15만 원대에서 주로 많이 매수를 했고요. 네. 그런 흐름들이 자금들이 좀 출회가 되고 있는 모습을 좀 체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의 매매 동향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는데요. 기관들 매매 동향이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네. 매수 매도를 좀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미 매집이 그 전에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네. 작년 초에 10만 원, 12만 원 선에서 이미 매집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국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정유 관련주들 지금 또 최근에 정부에서 물가 통제 정책을 피고 있는 종목들, 네. 통신, 정유 관련주, 유틸리티 이런 쪽은 일단 당분간은 약간 좀 긍정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네. 좀 조정을 어느 정도 거친 다음에 좀 장기적으로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이 수급이 꼬여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런 예에 좀 해당하는 것 같네요. 오늘의 관심 종목 한번 살펴보죠.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그 제일기획을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제일기획 같은 경우 최근에 보게 되면 그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이 일단은 좀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관들은 일단 14,000원대에서 많이 매집을 해놓은 상황이고 기관이 약간 쉬는 모습을 보이자 외국인들이 그 물량을 좀 다시 받아주는 그런 패턴을 좀 보이고 있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저희 계획은 여전히 상승 추세가 좀 유효할 걸로 보여지고요.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 종목은 삼성생명입니다. 일단은 올해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는 올해 이제 그 금리 인상 기조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네. 보험업종들이 가장 좀 좋은 그 흐름을 나타낼 때가 금리 인상과 맞물려서 자회사가 이제 평가해놓은 그런 차익들이 많이 좀 증가를 하는 때죠. 그리고 최근에 그 삼성전자의 주가가 100만 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면서 상당히 삼성전자에 대한 주식 평가액도 많이 확대가 되는 그런 국면에 접어섰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삼성생명에서 성장 위주의 전략으로 좀 선회를 하면서 공격적인 그러한 그 플레이를 좀 펼치기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액 자산 고객의 공략을 통해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좀 확보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삼성생명 같은 경우 지난 12월 말부터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집중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5월 달에 이제 그 상장을 해서 1년간 거의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죠. 네. 1년간은 지금 매물 소화 과정으로 좀 본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그 매물 소화 과정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이제는 좀 가야 될 때가 좀 오지 않았나. 물론 고평가에 대한 의견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네. 국내 대표적인 손보사 업체로서 삼성생명이 일단은 시장을 좀 주도할 것은 일단은 주목을 해도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지분 구조를 보더라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신세계 CJ 이런 70% 정도의 주식이 이제 삼성 지분입니다. 앞으로 본다고 하면 삼성생명의 지분 구조에 있어서도 성장성을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측면들 전체적으로 본다면 올해 또 수익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 본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삼성생명 충분히 관심을 갖고 좀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네. 일단은 매수 가격은 21선에 위치하고 있는 10만 7천 원 정도 선에서 매수를 해주시고 네. 목표 가격은 한 12만 원 정도 선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절 가격은 61선을 이탈하는 한 10만 3천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생명 정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매수가 10만 7천 원입니다. 목표가는 12만 원 선이고요. 손절가는 10만 3천 원 선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오기철 차장과 함께 이 오늘장 전망도 해봤고요. 관심 종목으로 삼성생명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뉴스 속 테마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강남 프라임 지점에 김진홍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살펴봤었던 종목 AS를 좀 해드리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언급드렸던 종목들, 오랜만에 방송에서 이제 추천해 드려서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고 생각했는데, 네네. 단기적으로는 다 손절이 처리가 됐네요. 이제 삼성전기랑 LG 디스플레이를 말씀드렸었는데요. 네네. 이제 시장이 하락할 때 조금 더 강한 모습, 이제 아무래도 시장 하락 하방에 대한 예측은 했지만 그럴 때 강한 IT가 더 반등이 빠르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같이 조금씩 눌리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근데 워낙에 짧게 손절을 잡아드렸기 때문에 손절 처리가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때 말씀드렸던 중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낮게 잡아드렸던 손절 라인은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삼성전기와 LG 디스플레이 뉴스 각각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네. 자세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한 뉴스 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지주사 관련해서 LG와 CJ 지난번 방송할 때 이제 레포트가 많이 나와서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이 종목들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지수가 굉장히 좀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급하게 살 종목이 아니다. 오히려 많이 빠지면은 가격적 메리트가 있을 때 매수하면 여유 있게 매수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가격대가 괜찮아졌습니다. 지난주에 충분히 가격이 많이 빠졌고요. 분명히 아직도 지금 매수하시자마자 뭐 크게 오를 거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하지만 가격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싼 가격이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는 분들, 여유 있는 매매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로 지금 들어가시면은 뭐 LG나 CJ 같은 종목들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LG, CJ, 그리고 앞에서도 저희가 삼성전기, LG 디스플레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관련 뉴스부터 좀 살펴보죠.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짧게 손절 처리됐던 삼성전기와 LG 디스플레이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IT 업종 같은 경우는 뉴스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매일매일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삼성전기와 이번에 제가 고른 뉴스는요. 이제 삼성전자에서 후속 모델을 공개한다. 이제 우리나라 대표 IT 가전업체죠. 지금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S라는 스마트폰과 또 관련된 태블릿 PC, 갤럭시 탭 후속 모델들이 이제 조만간 나온다고 합니다. 이 스마트 기기 시장이 올 한 해 굉장히 뜨겁게 달굴 것 같은데 당연히 이 뉴스뿐만이 아니라 실적으로도 연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스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한 증권사 레포트를 좀 인용해서 나온 얘기가 되겠는데요. 삼성전자의 모바일 기기 후속 모델 공개로 인해서 삼성 SDI와 삼성전기가 올해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뉴스가 되겠습니다. 추천드릴 종목은 삼성전기이긴 한데요. 삼성 SDI도 이후에 삼성전기 이후에 간단히 비교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는 뭐 신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좋다라는 부분, 흔히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 이제 지난주에 짧게 지수가 생각보다 또 한번 생각보다 많이 빠지면서 삼성전기도 살짝 빠졌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어저께 이제 강한 지지력을 보여줬고 오늘 시초가도 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노려보시기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투자 포인트는 역시 같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죠. 이 좋은 이유 자체가 미국 시장 지금 소비 심리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신용구매 증가도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IT주가 정말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뉴스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지금 차기 갤럭시 S와 갤럭시 탭 모델이 출시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은 항상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삼성전기만의 투자 포인트,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LED 테마에 속해 있는 종목인데 삼성전기뿐만 아니라 지금 루멘스 같은 종목들, LG 이노텍도 지금 바닥에서 언제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 테마 군들이 모두 다 지금 추세가 깨지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과 지금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고 어저께 외국인도 오랜만에 매수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직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초가 보니까 좀 강하네요. 그래서
예상 시초가죠. 그래서 시초가에 한번 매수 가능하시겠고요. 손절은 이제 단기는 다시 또 짧게, 단기이기 때문에 짧게 잡아 드리는데, 뭐 124,000원 정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중기로는 12만원 정도 이탈하지 않으면 역시 괜찮다. 지금 하단이 그렇게 넓지가 않기 때문에 단기 손절가 이탈한다 하더라도 그냥 좀 보유하시면 어떨까. 전 중기로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중기로도 보셨으면 좋겠고, 목표는 이제 단기이기 때문에 짧게는 뭐 13만 1,000원 잡아드렸는데, 중기, 제가 말씀드리는 중기는 한 3달 정도, 한 분기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분기 전까지 충분히 14만 5,000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비교해서 아까 말씀드린 삼성 SDI도 말씀드리겠는데요. 삼성 SDI도 좋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뭐 실적이 조금 안 좋다라는 부분 때문에 실망 매물로 낙폭 과대했는데요. 누가 뭐래도 이제 세계 1위의 2차 전지 업체가 되겠고, 뭐 이런 스마트폰 수혜, 2차 그 자동차용 전지 수혜 등등해서 좋은 호재거리가 많기 때문에 지금 낙폭 과대했을 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때 매수 가능하시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뉴스, 역시 LG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뉴스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어떻게 보시면 이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좀 주가가 많이 빠져서 좀 우울해 하실 수도 있겠는데, 좀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기분 좋은 절호의 찬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졌고요. 어제 뉴스가 나왔는데, 역시 한 증권사 레포트를 인용했는데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잘못된 정보로 주가가 과도하게 조정을 받았다.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을 때 지금 역사상 최저가 수준이라고 합니다. PBR 1.1배 수준인데 여태까지 이 정도로 저평가됐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금 수급이 꼬였기 때문에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지만 더 빠지면 더 싸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되시겠고요. 굉장히 지금 가격적 메리트가 크다. 그리고 낙폭 과대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셔도 반등은 금방 나올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뉴스 아까 루머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LG 디스플레이가 주력 거래선의 공급을 중단한 우려가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잘못된 루머라고 이제 애널리스트 분이 직접 확인을 하셔서 네네. 이렇게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바로 전략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매수는 시초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선 조금 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분할적으로 오늘 장중, 오늘 매수하시는 건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아마 바닥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격적으로는 시간을 두시고 뭐 시초가에 조금 사시고 9시 반이나 10시 정도에 장중 최저점 나오는 시간이 9시 반에서 10시이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대에 한번 가격 보시고 분할 매수 가능하시겠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한 37,400원을 잡아놨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요. 더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더 낙폭 과대 구간이기 때문에 반등 시에 37,400원, 500원 라인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중장기, 중기 아까 말씀드린 3달 정도 보신다면은 45,000원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손절은 35,000원 정도 잡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목을 좀 살펴봤어요. 삼성전기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셨고요. 주가 자체 오늘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구간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시초가에 한번 적극적으로, 마찬가지로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폭에 대해서는 좀 짧게 잡아주신 면도 없잖아 있긴 한데 그래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 그런 칭찬을 아끼시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 강남 프라임 지점의 김진홍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장을 했습니다.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2000선 아래에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 출발 상황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만나보시죠. 코스피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0.9%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하락했었죠. 95만 4천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0.6% 오르고 있고요.
자동차 관련주들의 부진이 좀 이어졌습니다. 운송정비업종, 화학업종, 증권, 전기전자 이렇게 어제 하락을 했었는데 현대차 오늘은 1.1% 오르고 있습니다. 기아차 살펴볼까요? 네, 1% 오르고 있고요. 모비스도 1.3% 상승 중입니다. 현대중공업은 0.4% 오르고 있는데 조선업종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현대중공업 어제 장중에 4% 넘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조선주들을 지금 수급이 좀 꼬여있죠. 마찬가지로 수급이 좀 꼬여있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10억 달러 규모의 수주 소식도 슬쩍 들리는가 싶었는데 네, 사실과 좀 약간 다르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현재 현대중공업은 0.3%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그 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의 하락폭이 좀 컸었죠. LG화학은 1.6% 오르고 있고요. KB금융 보합권입니다. 신한지주는 연일 강세인데요. 0.7%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저희가 조금 전에 만나봤었죠. 오기철 차장께서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12만원 선 되겠습니다. 손절가를 10만 4천원 선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손절선 잘 지켜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0.4%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0.5% 오르고 있는데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여기에 화력발전소 수주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어제 1.9% 넘게 급등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상승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3만원 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LG전자 0.8% 오르고 있고요. 하이닉스 1.2%, SK이노베이션이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1.7% 오르고 있습니다. LG는 강보합이고요. SK텔레콤 변화가 없습니다. LG디스플레이 김진홍 실장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좀 떨어지더라도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으로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6,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상승률은 0.2에서 0.4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S51은 0.4% 상승 중이고요. 롯데쇼핑 0.9%, 우리금융 0.6%, 현대제철 1.1% 오르고 있습니다. KT, 삼성물산, 삼성화재도 덩달아 강세고요. 호남석유도 어제 낙폭이 컸었는데 반등폭이 좀 큽니다. 1.2% 오르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0.4% 상승 중이고요. 네, 삼성전기 좀 오르더라도 시초가에 접근을 해보자 자신있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승폭을 지금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2.3%까지 급등하고 있는 삼성전기의 모습이고요. NHN은 1.3% 내리고 있습니다. 외국계 쪽에서 최근에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실적 그리고 또 향후 모멘텀도 전혀 먹히지가 않았고 오히려 외국인은 이 기회를 공매도 기회로 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반등하고 있고요. 1.3% 오르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0.3%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2000선 넘었습니다. 16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2005 가리키고 있습니다. 0.8% 오르고 있네요.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0.6% 상승 중이고요. 523 기록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0.3%, 서울반도체 1.9% 각각 오르고 있고요. SFA가 1.1% 상승 중에 있습니다. 포스코 ICT 1.1% 오르고 있고요. 메가스터디가 2% 현재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잠시 재료 좀 살펴볼까요? 메가스터디가 지난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았고 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대학 편입시장에 진출하겠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급락을 했었고요. 오늘 반발 매수가 다시 들어오고 있는데 이 재료에 대한 재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OCI 머티리얼즈는 0.4% 내리고 있고요. 동서보합, 네오스게임스 1.1%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GS홈쇼핑이 5% 넘게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반등하고 있죠. 1.5% 상승 중입니다. 태용 살펴볼게요. 0.6% 오르고 있고요. 멜파스가 3.1% 급등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캠텍, 차바이오엔, 그리고 덕산하이메탈까지 양원 흐름 나오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차바이오엔의 급등세가 눈에 띕니다. 아토가 3.4% 오르고 있고요. 성화이텍, 주성엔지니어링 강세입니다. 실리콘웍스도 연일 강세인데요. 0.9% 정도 오르고 있죠. SK컴즈는 0.3% 상승 중입니다. 하나투어 반등하고 있습니다. 0.7% 오르고 있고요. 젠백스가 2.6%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성용광전투자, 이 자회사 실적 효과로 최근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오늘은 0.2%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코코 그리고 태광 강세고요. 이오테크닉스와 테크노세미캠 1% 넘게 각각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523 현재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피 여전히 2000선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2001선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4원 80전 내리고 있습니다. 1110원 5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출발 상황 살펴봤습니다.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의 이경민 책임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출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장 초반부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선을 바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는 2002.8포인트로 0.69%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523포인트로 0.59%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장 초반 외국인의 현물 매수세가 유입되고 기관의 현물 매수세까지 가세하면서 장중 상승폭을 좀 확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들 선물 시장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가운데 프로그램 매물이 출회되고 있다는 점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겠지만 상승폭이 어느 정도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을 보자면은 오늘 장 초반부터 화학업종과 전기전자, 운수장비,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좀 낙폭이 컸던 종목들 중심으로 강한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도 129억 매수하는 가운데 전기전자 업종에 97억, 운수장비 업종에 43억, 화학업종에 43억 유입되면서 이 세 업종에 매수세가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도 29억 매수하는 가운데 그중에 36억을 운수장비 업종에 매수세를 집중하면서 이 화학, 전기전자, 운수장비 업종이 오늘 장 초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우리 증시 보면은 음봉이 상당히 많아요. 이 정강 후약장도 많이 이어지고 있고 오늘 상승세가 나오고 있어도 안심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업종 내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게 있고 그리고 전망은 어떤지 그에 대한 코멘트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 최근 시장 흐름을 보자면은 단기적으로 조정이 끝나고 바로 상승 추세로 가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자면은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대했던 업종들, 화학, 전기전자, 운수장비 그리고 펀더멘탈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미국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수준에 있어서 바로 2100선을 넘어서기에는 그리고 어렵다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61선에서 계속적으로 저항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1980선에서 2020선까지 단기 박스권을 흐름을 예상을 하시는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은 지금 현재 수준에서 적극적인 트레이딩 전략을 가져가시거나 아니면은 강력한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기보다는 단기 박스권 흐름을 통한 과매도권역에 진입한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전망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저점 매수를 하실 경우 2020포인트 정도에서는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것이 단기 대응에 있어서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직까지 좀 불안하네요. 우리 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의 이경민 책임연구원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외환 채권시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 하창봉 처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환율 시장 특별한 방향성을 보이지는 않았는데 오늘 좀 내림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5원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요. 환율 시장 동향 살펴볼까요? 예, 오늘 환율 같은 경우 이제 1120원 30원이 기준가였는데 4원 80전 하락한 1115원으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 한 3거래일 동안에 이제 외국인의 주식 수급이라든지 중동발 우려가 공존하면서 한 1120원 따에서 쉬어가기 모습을 보였었는데 어제 같은 시장에도 개장 후 한 1124원까지 오름폭을 늘렸습니다만은 역시나 이제 상승 쪽에서는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이 나오고 또 하단에서는 수요일처의 결제 수요가 이어지면서 결국 한 3거래일 연속 한 1120원대에서 이어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후반부터 환율 시장을 본다 그러면 급등했다가 되돌리고 쉬어가는 그런 게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번 주 후반으로 예정된 G20 그 정상회담 재무회담 이벤트를 앞두고 좀 관망심리가 우시하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도 진정 이후에 어느 정도 순매수 추세 전환이 약간 초짐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급등도 제한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공급 부담이 만들어내는 그런 하락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1120원을 이탈하면서 한 1115원대 중반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일단 가장 결정적으로는 여전히 지금 그 추가적으로 또 1100원 밑으로 많이 안 내려가는 이유는 중동이나 이란 쪽 그 잠재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또 추가 낙폭은 좀 제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 한 1115원대 내에서 어느 정도 최근 3거래일에 1120원에서 머물던 것이 한 5원 정도 레벨 다운 됐다 그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채권 시장도 한번 살펴볼게요. 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세로 마감이 됐는데 여전히 채권 시장은 좀 불안하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예, 채권 같은 경우 일단 국제선물 3년물로 먼저 보면 한 한 택 정도 하락한 102.5로 출발했는데 전일 같은 경우도 지금 박스권이 전망되면서 단기물 위주로는 좀 강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좀 미국 국채가 금리 하락하면서 강세 출발했습니다만은 또 금통이 이제 다음 달 이번에 동결하면서 또 다음 달 금통이 열릴 때까지 시간을 벌었다는 인식이 좀 나오면서 매수 심리가 자극돼서 이제 단기물은 좀 강세를 보였고 뭐 중장기물은 좀 약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오늘 그 채권 시장 같은 경우도 미국 채권 시장이 또 약세를 보였다는 점 그리고 저가 매수 유입되는 만큼 이제 약간 전약 후강 장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외환 시장과 마찬가지로 이 채권 쪽도 지금 특별한 모멘텀이나 매매 주체가 없기 때문에 뭐 최근에 그 똑딱이 장세는 좀 계속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고 뭐 어제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신다 그러면 미국 FOMC 회의에서 뭐 성장률 상향 조정을 하면서 여전히 안전자산 선호가 좀 약화됐고 오늘 국채 선물 같은 경우도 주초 반등에 따른 그 반발 매도세 약간 유입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전일 보유율 이제 5일선에 대한 가격 지지를 가고 시장의 그 탄탄한 매수세가 예상되면서 뭐 아무래도 국채 선물 3년물 같은 가장 거래가 활발한 월물이죠. 3년물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102.40에서 한 102.70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딩 투자증권 하창봉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외환과 채권시장 소식 종합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문가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상승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0.6%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도 여기에 동참을 하고 있죠.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맥투자증권 박지훈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 대리님, 요즘 시장 어떻습니까? 재미있습니까? 예, 오늘은 뭐 생각보다 네. 상당히 양호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상태고, 하지만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아직 엎치락뒤치락 지금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아무래도 좀 어제 국가단체 및 기금에 대한 어떤 국내 증시의 선방이 오늘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고 좀 기대를 하는 바이고요. 하지만 여전히 그 어제 장 막판에도 좀 그 외국인들의 큰 변심들이 나왔듯이 이 매도세 중에서도 이런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상승 기조를 의심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부족합니다. 수급적인 요인들이 부족하고 아직 뭐 국내 유동성의 증시 유입이 좀 가시화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런 지금 하락세의 기조가 좀 더 이어지고 전방위적인 주식 이탈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 매도에 동참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매도세에 뭐 동참할 필요는 없다. 상승 기조는 뭐 변화되진 않았다. 그래도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업종별로 좀 살펴보자면 특징적인 부분 어떤 걸 찾을 수 있을까요? 예, 최근에 역시 가장 흐름들이 좀 좋게 나오고 있는 것들은 역시 철강 쪽과 역시 최근에 이제 IT, 물론 개별주든 뭐 포함해서 대형주든 일단 IT가 전반적인 그 상대적인 기존은 좀 더 양호한 상황이고요. 최근에 MWC라든지 IT 여러 가지 굵직한 이슈들도 나오고 있고, 또 개별주 쪽에서도 이제 최근에 바이오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좋게 보여지고 있는 상태고, 최근에 또 글로벌적으로 이 줄기세포 등이라든지 아주 굵직한 긍정적인 뉴스 플로우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여서 갈 곳 없는 어떤 테마라든지 갈 곳 없는 어떤 주식시장의 이 불확실성에서는 그런 또 소위 말해 사이드 쪽에서의 어떤 그 흐름들이 좀 양호하게 나와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전략 일단 어제까지 전강 후약장 계속해서 펼쳐졌기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되죠. 투자 전략에 있어서 오늘 시장 초반에 접근하는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고점 매도 전략에 일단 집중하자라는 차원은 계속 이번 주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일부 현금화된 그런 한 주간 동안 현금화된 그런 준비된 그런 자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이제 섹터별로 말씀드리면 역시 지금 아몰레드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좀 더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될 것 같고, 역시 아무래도 그 SMD,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어떤 그 수주권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촉각을 좀 갖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IT 종목들 또 이제 최근에 아이패드 2라든지 최근에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스마트폰 출시가 분물처럼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역시 부품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로 보여지고, 다만
최근에 이제 보험 쪽이라든지 은행, 증권 쪽에서의 탄력이 상당히 더 둔화되면서 네. 역시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 중에 대한 관심 계속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원자재 네. 관련해서 고려 아연이라든지요. 그다음에 최근에 좀 흐름들이 좀 괜찮게 나오고 있는 동국제강에 대한 그 슈퍼사이클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어떤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내수주, 특히 이제 물가 인상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중립적인, 좀 보수적인 시각을 좀 견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훈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승세 유지하고 있고요. 네, 출발 센증시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마켓앤 센증시에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을 저희가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문자 남기셔도 됩니다.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전화는 서울 전화입니다. 3153-2611, 26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